미미미미미미미 섹시 미미 미미미미미미 섹시 미미미미미. 세상의 모든 밈을 터치하다 밈스터치. 안녕하세요. 머리털이 많은 머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달달하고 싶은 달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릿속이 복잡한 쿠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 회차 때 자랑하고 싶었는데 자랑을 못해가지고 이번 회차 때 얘기를 하자면 아니 하지 마세요. 하고 싶어요. 오늘 자랑하는 방송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네. 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샀거든요. 그게 만년필을 샀어요. 만년필? 네. 오. 그것도 한 고가의 만년필을. 그걸 왜 사셨죠? 뭔가 만년필로 글을 쓰고 싶더라고요. 다이어리 같은 것도 좀 써보고 싶고 그래서 사춘기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 용돈 정도의 가치를 하는 네네. 되게 입문용 만년필을 사가지고 요즘 끄적끄적거리고 있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글 쓰는 게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으로도 많이들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각 그 평소에 이제 고민하고 계신 것들 그렇게 좋은 펜으로 글을 이렇게 써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게 바로 그 미스터 추님이 설명해주신 물성 매력이죠, 사실. 네? 아, 그 에피소드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네? 나가는 거니까. 듣긴 들으셨나요? 아니 저희가 준비한 거를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 그게 김남도 교수님이 올해 트렌드 코리아에서 그 트렌드 중에 되게 정확하지. 하나로 짚어주신 게 물성 매력이라는 거예요. 물성 매력. 예,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이 너무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너무 어처구니없고 짜증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가상 현실이나 어떤 디지털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떤 물건 뭐 내가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거에서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일종의 아날로그 같은 것들을 더 추구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과 아마 그 좀 일맥상통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네요. 비싼 만년필 사셨나 봐요. 몽블랑? 아 몽블랑까지는 아니고 뭐 라미? 라미 맞아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만년필 브랜드 다 찾아보고 유튜브 뭐 또 보면서 네. 찾아봤는데 딱 저한테 맞는 모델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딱 주문했죠. 네, 저희 그 밈스터치 방송 혹시 그 참여 안 하실 때도 좀 잘 들어주시고 아, 어떤 얘기 하는지 좀 저는 제가 나온 방송만 듣기 때문에 아, 진짜 너무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노력하지 마세요. 벌써 이 2025년도 한 달이 지났고 이제 뭐 녹음 기준으로는 2월도 이제 거의 이제 뭐 중순을 넘어가는 시점이 될 텐데 신년 들어서 또 뭐 새로운 생각을 또 좀 하신 게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는 방송을 통해서 목표를 얘기하는 게 좀 겁나요. 왜냐면 너무 다 녹음이 되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이미 근데 한번 녹음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새해 목표 한번. 근데 저는 새로운 목표 최근에 하나 해가지고. 저는 목표를 철회하겠습니다. 목표를 철회하는 것이 목표다. 네, 목표를 물어보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그냥 이제 한 달이 지났을 때 이제 뭐 또 신년이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좀 빨리 흘러가고 있는 것과 뭐 그냥 요즘에 지내시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는 그 AI 자격증 나온 거 아시죠? 공식 자격증. 그런 게 있어요? 에이스라고 그게 원래 사설 자격증이었는데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바뀌었어요. 그거 따려고. AI. 그걸 따면은 뭐 어떤 비전공자여도 AI 쪽으로 일해볼 수 있게 그래도 스펙을 하나 쌓는 거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뭐 딥시크든 뭐든 뭐 쇼크가 있었다고 해도 AI 자체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잖아요. 혹시 구세님은 시스템에 잘 적응을 아니 트렌드 AI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근데 비전공자 솔직히 저희 다 문과여가지고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많이 어렵죠. 근데 그거 하나 물론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거 따는 게 그래도 그 전공하는 것보다는 쉬우니까 그거 하나 따놓으면 무조건 이득이겠다 해서 공부를 조금씩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뭐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 일 진짜 열심히 하고 싶고 근데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이발사를 따고 싶어가지고 오. 요즘에 좀 직업 훈련 학기를 좀 알아보고 있긴 해요. 아 진짜. 근데 대단하시네요. 진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바버샵. 너무 좀 그래서 그런지 오늘따라 저기 은혁도 되게 닮은 거 같아요. 은혁이야? 진짜 닮았다. 뭐야? 아 닮았어. 아니 오늘따라 그게 되게 무슨 이발사랑 은혁이랑 뭐가 관계 있죠? 더 강해 보이게. 아니 근데 닮긴 닮았는데 너무 지금 웃긴 포인트가 뭐냐면 닮긴 닮았고 근데 또 이발사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은혁을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좀 맥락이 안 맞는데. 어떤 맥락은 안 화려하게 한다 가정했을 때.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진짜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뭐 신년에 목표를 세우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한 달이 지나가지고 또 내가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나 뭐 또 생각이 많아지시는 시기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PESM 이라는 거를 준비를 해봤어요. PESM. 네, 이거 혹시 뭔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PESM. PPAE. 퍼스널. PESM? 네. 그 약자인가요, 뭔가? 네, 맞아요. 주는 말인데 답을 드리기 전에 그 패널 여러분들 혹시 평소에 본인이 나는 정말 생각이 많은 편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나는 정말 생각이 없는 편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다 생각 많아 보이는데 여기. 전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네. 별로 평소 크게 생각을 막 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세요? 생각을 해야 할 때 해요. 오. 생각해요. 그러면 막 불현듯 생각이 막 이렇게 떠오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한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 내가 그쵸. 걷잡을 수 없이 생각이 일어나.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커피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런 걸 뭐 커피 한번 배워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뭐 그런 거 당연히 있죠. 예. 뭐 이게 아니어도 뭐 어떤 미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한다거나 뭐 이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좀 뭐 우려를 한다거나 그쵸, 그런 그쵸. 걸 수도 있고. 저는 N이기 때문에 뭐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진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안 순간 그게 입력이 된 순간 그냥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생각 자체도 필요한 생각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반대. 저는 원래 좀 걱정이 없는 편이었거든요. 요새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PESM이 뭐냐면 정신적 과잉 활동을 뜻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근데 제가 이거를 막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게 Psychological Excessive Stimulus and Mobility의 약자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영어로 많이 찾아봐서 그렇고 그 실제로 찾았을 때는 불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도저히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게 의학 용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니고 심리학적으로 명명해 놓은 어떤 증후군인데 과잉 생각 너무 꼬리에 물고 계속 생각이 맞아요.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가 그런 발생하는 날이 거. 있지. 그러니까요. 걷잡을 수 없는 날이 있는 그러니까 것 이게 같아. 생각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잡다한 생각을 많이 하는 뇌의 증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좀 네. 심하신 분들은 좀 불면증도 동반하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불면증의 근본 원인인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일과 뭐 삶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스트레스나 고민 또 이제 그 어떤 시스템에 대한 반감, 그 어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많은 고민을 안고 살고 있을 텐데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심리적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PESM 증후군입니다. 이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일상생활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특히나 요즘 30, 40대가 가장 많이 걸린 병이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얘기되고 있는 이 PESM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개념은 프랑스 심리학자 크리스텔 프티콜랭이 본인의 저서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에서 소개한 개념인데요. 생각의 과잉 활동으로 인한 불면증과 스트레스를 특징으로 합니다. 방송에서 우리의 오은영 박사님께서도 이거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전 세계 인구의 약 10에서 15%가 겪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생각보다 적네요. 전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예, 저도 이거는 조금 의외긴 했는데 이게 아직 의학적 질병으로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증상의 특징으로는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맞는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딴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다. 일단 세 분 다 맞는 것 같고 걱정이 많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해진다. 생각이 계속 이어진다. 생각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잔다. 타인의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여러 가지 일을 활동적으로 해야만 한다고 느낀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다. 한 번에 생각이 터져 나와서 결단을 잘 못 내린다. 지나치게 감정이입한다. 뭐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또 5개 정도는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도 5개 이상 해당하는 것 같아요. 두세 개? 지금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아마 이 세 분 중에는 제일 많이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달선비님이시고 두 분은 좀 비슷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한 비슷할 것 같아요. 한 5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혹시 몇 가지 특성을 조금 더 설명드려 볼 건데 해당하는지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평소에 아름다운 풍경, 감미로운 소리, 뭐 이런 좋은 향과 맛, 감각적인 것들에 예민하다. 아니다. 예민하다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지? 좋아하기도 하고 맞아. 싫어하기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뭐 좋은 향, 맛 이런 게 별로 그냥 지나가는 아무런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데 그래도 좋은 거를 좀 향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많이 찾아서 한다든지 뭐 좋은 풍경을 보러 간다든지 뭐 이런 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하냐 물어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애매하네. 다음. 싫은 향이 나고 이러면은 그렇죠. 예민한 예민해지고. 것 같은데 네. 막 좋은 향을 찾아서 엄청 다니고 막 이러진 않아서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는 주위 사람들의 말투, 표정, 몸짓에 민감하여 타인의 비난, 조롱 등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쉽게 상처받는다. 아니다. 빠르게 알아차리긴 하는데 쉽게 상처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요새는 그런 것 네. 같아요. 저 사람이 이렇겠구나라는 게 알아차려지는 거는 하는데 그러던가 이렇게. 맞아. 상처를 쉽게 받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하는 걸 수도 가능성이 있고. 줄어드는 그러게요. PSM에 해당되는 분이. 근데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근데 달선배님이요. 그래요? 네, 진짜 여기 해당 안 될 것 같았어.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방어하는 모습이 마치 타인에게 차갑고 무심한 사람처럼 비춰지기 쉬운데 혹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지. 상처받지 않은 요거? 사람처럼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무심하고 차가운 사람이다라는 뭔가 평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그럼 약간 미스터 추님이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냉정하다는 말은 일할 때 많이 듣는 것 같긴 한데 그러든지 말든지. 이거는 미스터 추님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소시오패스 테스트로 다시 갖고 와주세요. 미스터 추님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왜냐면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서 내가 전달할 거 못하면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진행할 때 어쨌든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되는데 남들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얘기할 거 얘기 못하고 일이 진행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바에는 그냥 전자를 선택한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든 말든 일단은 그 목표를 위해서 얘기를 한다. 일단 오늘 검사한 소시오패스 검사는 거죠? 소시오패스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난 몰랐어. 그것 이외에는 뭐 우울하고 부정적인 직장 분위기와 강압적인 위계 질서를 견디지 못한다. 뭐 이런 특징도 있고요. 그건 해당됩니다. 전 해당 안 돼요. 진짜요? 견뎌요? 저는 잘 견딜 수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의외로.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는 이제 끊임없는 생각으로 인해서 혼잣말을 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확률이 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 이거를 정리하고 진정시키는 활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혼잣말을 하는 게. 저는 뭐 사실 이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쨌든 말씀 주신 그 5가지 예문을 봤을 때 뭔가 그런 거에 다수 해당되는 사람을 주변에서 본 것도 경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혼잣말을 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이잖아요. 생각이 없는데 혼잣말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죠 사실. 인지를 못할 뿐. 혹시 다시 소시오패스 검사를 제가 그러게 뭔가 생각이 생각이 없이 말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저는 요즘에 형용사를 가끔 혼잣말로 많이 하거든요. 그거예요. 그 아저씨들 특. 그래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추워 이런 거 말고. 추워. 그거는 생각 없이 나온. 본능적으로. 재밌어. 아이고 또 진짜 일어날 때 행복해 하고 일어난 적 있어요. 그 호주에서? 아니 가끔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진짜요?
그건 좀 외로워서 그런 건가? 아니, 행복해서 그럴 수도 있죠. 아 기분 좋아 막 이러면서 이런 아니, 적 그런 있어. 짧은 단문들은 생각 없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 배고파 막 이런 거 그냥. 네, 뭐 나는 되게 정신병자처럼 쳐다보고 있어요. 좀 구분하기 좀 어려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미안합니다. 그것 좀 다른 거야. 저도 가끔 배고파 이런 거를 사람들 되게 되게 큰 소리로 얘기해. 진짜 배가 너무 고프면 그럴 수 있죠. 그건 생각에서 네. 나온 말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생각하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진짜 생각 많을 때 그럴 일할 때 특히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얘기를 이건 어떻게 하지 저건 뭐 어떻게 하지 그럼 이거 이렇게 할까 입으로 나올 때 막 이런 게 입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리해야 할 때 뭐 이럴 때.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그러니까 다시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혼자서 생각이 많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되게 많은 편인데 그래서 진짜 생각이라는 걸 딱 한번 멈춰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머리가 복잡하고 진짜 이 방송을 저희 아내가 꼭 네.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왜요? 저희 아내가 네.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잠을 잘 못 자요. 아,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 네. 있어요. 저를 맨날 부러워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맞아. 잠을 잘 이렇게 빨리 잠드냐.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비워. 근데 그게 어렵대요. 그래서 저는 팁을 알려줬어요. 그 잡다한 생각들을 꾸겨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상상을 해라. 근데 그거 진짜 공감 안 힘들대요. 그러니까 그게 또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구긴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구기다 보면 진짜 맞아요. 공감해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걸 좀 듣고 좀 나아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나요? 예, 알려드리죠. 네. 그래서 한번 그 소개를 해주시면 네네.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아까 달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온앤 오프를 딱 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을 막 하다가 그래 잠깐 쉴 때는 좀 안 하고 다시 또 좀 에너지가 괜찮을 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근데 생각을 그게 했는데 기본적인 게 바로 명상 아닌가요? 맞아요. 명상이 생각을 중지하는 연습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단전에 아까 집중한다든지.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명상 같은 것들도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다가 이것도 생각이구나라고 깨달으면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는 게 이제 흔한.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한 1, 2년 전부터 명상을 하거든요. 실제로. 물론 그게 늘 효과가 있진 않은데 효과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그때 감정 라벨링이랑 되게 비슷해요. 네. 생각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고 그 생각이랑 살짝 한 발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걔가 나랑 멀어지는 느낌. 객체가 되면서 내 머릿속이 아니라 마치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약간 좀 더 잡기가 쉬워진다 그래야 되나? 따로 공부를 좀 하신 거예요? 그 명상 책을 좀 읽었죠. 저는 20대 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꼬리를 무는 이 걱정 진짜 많이 했어요. 일어나지 않는 일. 뭐 5년 뒤, 10년 뒤, 뭐 60대까지 걱정 진짜 많이 했는데 60대까지 내가 어떻게 묘년기를 보내야 되지? 이런 생각까지 진짜 쓸데없는 걱정 진짜 많이 했던 거예요. 잠도 막 못 잘 정도로. 맞아.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았던 거는 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뭘 더 실습해야 돼. 네. 어디에 취업해야 돼. 무슨 기술을 습득해야 돼. 언어를 더 해야 돼. 막 이런 게 되게 동기부여가 됐던 혼잣말로 것 같아요.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공부해야 돼. 그거를 또 주변 사람, 제 지인, 가까운 지인들한테 같이 막 채찍질을 해. 야, 정신 차려. 빨리 해야지 하면서 이런 동기부여가 됐는데 지금은 진짜 그런 거 없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그래서 운동도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운동을 맞아요. 몸을 피곤하게 하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 그 생각이 일단 오프가 돼요. 맞아. 그때는 진짜 확실하게 오프되는 것 같아요. 운동하면. 좀 힘들게 해야 돼요. 쉬운 운동 말고. 그러면 생각할 겨를이 없어. 크로스핏 이런 거. 겨를이 없어. 이것도 쉽지는 않네요. 생각을 끊기 위해서 진짜 혹독한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너무 게. 힘들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웨이트 같은 거 하면 진짜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런 성향 자체가 사실 생각 비우기를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꼬리를 무는 이 사람의 성향 자체가 생각을 비워야지라고 하면 그 생각을 비우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네요. 성향에 따라. 네, 이거는 그냥 뇌 구조 자체가 생각이 많도록 설계된 탓이라고 하는데 이걸 얘기해줘야겠다. 네, PESM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띠는 성향을 살펴보면 보통 일반적 계산과 관련된 잔해보다는 정서에 관여하는 운해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창의성과 예술성이 상대적으로 이제 더 보이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정보의 취사 선택 과정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용 가능한 감각 정보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밀려나게 되는데 이 PESM 증후군 사람들은 이 과정이 자동으로 일어나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취사 선택하고 할 때 그 이 증후군이 없는 사람들은 알아서 그게 탈락될 건 탈락되고 나에게 남는 정보들이 이제 생기는 건데 이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보니까 저희 엄마가 딱 있는 것 같은 게 선택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혹시 지나간 것들. 이분들 특징이 모든 거에 대한 선택도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 그렇죠. 선택을 좀 맞아요. 어려워하죠. 자잘한 선택 장애가 네. 있고 선택이 끝나고 나서도 선택하지 않았던 옵션을 자꾸 곱씹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하나 다 곱씹어보고 봐야지 그 중요성과 덜 중요한 걸 파악을 하고 그래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런 근데 이게 거죠. 진짜 그 우뇌가 되게 일반인보다 어쨌든 더 발달해서 이런 고민도 있는 거죠. 맞아요. 같이 그러니까 오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다행이다. 네. 양쪽 다 발달이. 그래서 아무 생각이 그래서 없으신 거예요. 밸런스가 맞아요. 밸런스가 잘 맞아. 그러니까 문제는 이 증후군은 단순히 생각이 많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각해지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울증이나 강박증, 사회불안장애 같은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PESM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HSP라는 개념도 있다고 하는데 Highly Sensitive Person으로 매우 예민한 사람을 이제 의미한다고 해요. 예민충. 네, 그래서 너무 예민해지면 이제 주변 사건이나 일에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앞서 언급한 PESM과 마찬가지로 병은 아니지만 이제 불안이나 우울, 불면증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정신적 과잉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정적인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들의 뇌는 생각을 알아서 분류하고 계열별로 정리하기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류가 끝나면 그런 생각이 멈추게 되는데 PESM에 해당하는 뇌는 자유로운 연상에 따라서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연결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비유하자면 이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계속 생성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콘이 계속 생성된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리를 해줘야죠. 그렇죠. 정리해야지.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 정리라는 개념이 이제 예를 들면 아이콘이 계속 생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보통은 이 아이콘을 지워야지, 삭제해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PESM한테 내가 생각을 그만해야지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그만해야지라는 아이콘이 하나 더 생길 뿐.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삭제하거나 생성이 더 안 되게 막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생성되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알맞은 폴더에 정리하는 기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만하고 대신에 매일 생겨나는 수많은 생각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신적 과잉 활동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 쓸모없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순간에는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럼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치, 그렇죠. 그치. 내가 매일 하는 잡생각들을 한 폴더에 모으면 그게 뭐가 와, 될 수도 아이디어가 있지.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만들지 말아야지, 삭제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생성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생성되는 게 내 생각. 아까 그래서 명상 말씀 주셨잖아요.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 생각은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아마 그래서 그 일기 이렇게 쓰시는 것도 사실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나가면 이 생각이 과잉되지 않고 차곡차곡 이제 좀 이제 나의 자산으로 쌓이는 거죠.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생각이 많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PESM 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긍정적인 특징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창의성과 예술성이 뛰어나고 감각적으로 섬세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은 과잉 활동하는 뇌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이를 자신의 강점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 모털도사님 잘 정리해 보세요 한번. 좋은 아이디어가 또 번뜩이실 것 같아요. 이미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워낙 많은 편이잖아요. 글을 좀 써보세요. 저처럼. 예전에 그 일기를 좀 저도 쓸 때가 있었고 뭐 글을 쓸 때도 있었고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씩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 항상 뭔가 이 더 마음이 되게 번뜩이는 게 있어요. 그 개운해지는 느낌이 맞아, 그래요? 맞아. 개운해져. 네. 아마 생각을 중단한 건 아니지만 마치 이제 할 건 다 했다. 한번 할 건 했다라는 그 어떤 느낌이 들어서 되게 그런 걸 좋아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물론 지금은 또 못하고 있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제가 했던 그런 뭐 기록이나 정리들이 이런 과정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저도 뭐 비슷한데 저는 사실 뭔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뭔가 루틴을 세우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까 저는 약간 아이폰 그 메모장을 틀어놓고 그러니까 오늘 꼭 써야 돼가 아니라 쓰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뭘 남겨놨거든요. 그러면 또 나중에 읽어보는 재미도 있을 뿐더러 그때그때 이렇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만약 때때로 생각이 좀 많아지시는 청취자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멈추려는 의식적인 노력보다는 지금까지 잘해온 점을 찾아내면서 스스로를 칭찬하고 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앞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뭐 메모나 일기 등의 기록을 통해서 생각을 안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려는 노력을 하면 더 좋고요. 또 이제 명상이나 요가, 음악 등을 활용해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스마트폰 사용은 자제하고 또 전문 심리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당연히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그 PSM 증후가 가진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원래 더 감각적이고 예민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행복도 더 디테일하게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의 시작을 아주 상쾌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하는 여기까지고 뭐 한마디씩 또 말씀 듣고 되게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쨌든 제 가까운 사람이 그런 걸 실제로 고민으로 인해서 끝없는 생각으로 해서 힘들어하는 걸 봤을 때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이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실제로 괴로움, 힘듦을 겪는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항상 주는 팁이 작은 고민을 큰 고민으로 덮자. 약간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작은 생각을 더 큰 생각으로 덮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아픔을 더 큰 아픔으로 이겨낸다. 그게 근데 웨이트 같은 거 아니에요? 더 큰 근육의 고통으로 생각의 고통을 이겨내고 뭐 그렇듯이 그냥 뭐 그러니까 좀 좋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괴로운 고민을 하기보다 뭔가 그것이 뭔가 해결됐을 때 행복감을 주는 그런 고민으로 그 고민을 덮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팁을 줬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참 뭐 근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그런 게 뭔가 써보기, 그러니까 써보면서 생각을 정리해보기, 그게 꼭 손으로 손글씨가 아니더라도 뭐 쿠제님 얘기했던 것처럼 핸드폰으로 뭐 메모장에 남겨둔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것들 좀 저도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오늘 방송 너무 유익했고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일기를 자주 쓰진 않는데 여행 가면 좀 쓰거든요. 좋잖아요. 여행 그쵸. 가서의 하루가 네네, 되게 그쵸. 남기고 싶은 하루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일본 가서 뭐 매일은 아니지만 조금 썼었는데 뭔가 기록한다는 게 정확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잡생각이 많을 때 약간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이렇게 한 차례 분류를 할 때 이게 이제 그냥 고민인지 걱정인지를 한번 분류를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A랑 B를 지금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럼 A의 장단점은 뭐고 B의 장단점은 뭐고 생각하는 건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A도 B도 없어. 근데 그 어떤 무언가를 걱정하는 거는 진짜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면 하지 말고 고민이면 좀 그래도 해도 너무 된다고. 좋은 말 그대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그 분류 작업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 생각 중에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생각이 많고 어머니도 아까 막 얘기 드렸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가족 중에서는 잠을 제일 잘 자는 편인 게 그냥 걱정은 안 하려 그래요. 고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게 고민이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1차 필터링만 해봐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그거는 저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게 고민인가? 과연 걱정인 것인가? 그 생각으로 또 다시 아이콘들을 이건 고민인데 아니야 이건 걱정인데 아니야 이건 고민이잖아. 그래서 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그냥 옵션이 있을 때 옵션을 고르는 작업은 하시되 옵션도 없는 상태에서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저는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1월 말에 제가 그 아이폰 메모 앱에다가 제 감정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오, 다들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니 그 감정 라벨링 할 때만 해도 감정을 못 느끼는 AI이셨는데 이제 감정이 생기셨나 봐요. 그래도. 네, 그래서 아니 이거 되게 무의식적에 써놓은 게 딱 생각이 나서 지금 다시 열어보니까 네. 있더라고요. 근데 또 타이틀도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써놓은 거야. 느낌적인 느낌이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 느끼셨어요? 이거 너무 창피한데 읽어도 되나? 읽어주세요. 읽어주시고 싶으시면. 네. 타이틀은 느낌적인 느낌이고 내용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사랑을 많이 줄 줄도 안다. 어릴 적 부모로부터 예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오리도 자기 새끼는 백조보다 이쁘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다. 부모로부터 사랑의 표현을 받지 못했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줘야 하는 의미를 깨달았으니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주는 사랑이 2배, 3배가 되어 퍼질 수 있도록. 여기 이게 내가 왜 써놓은 거지? 술 한잔 하셨나 봐요. 1월 28일 밤 10시에요. 근데 진짜 저가 쓴 메모들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읽어주기 좀 뭐 오글거린다고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우리 다 한번 공개합시다. 네. 다 같이 익명으로 저희 게시판 하나 만들어서 공개하지 않대. 누가 썼는지 말하지 말고 맞추기. 그냥 올려봅시다. 내 머릿속이 복잡한데 쓴 글은 아름다운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쓰게 됐다는 것 자체가 뭔가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생각을 안 한다라고 정의를 제가 아까 했지만 아니었다. 나도 은연중에 이 생각 정리를 할 수 있는 폴더 정리를 은연중에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원인이 PSM이라는 용어를 알게 돼서 너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갑자기 네, 저 마무리 멘트 좀. 생각이 많아졌어. 생각이 많아져서. 네, 여러분 날씨도 이제 곧 포근해질 것 같은데 좀만 더 추위 잘 버티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